예, 안녕하십니까. 강사령입니다. 예, 작년까지는 안드로이드 앱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올해는 컴포즈 영향으로 인해 바뀔 아키텍처들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테스트 구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올해는 시간이 30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테스트 구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예전에 잠깐 손대봤지만 효과적으로 테스트를 구현하지 못했던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다소 초급이나 중급 정도에 맞춰본 내용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좀 더 어렵고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Q&A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고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미 충분히 얘기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왜 테스트를 써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코딩의 생산성 증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소개 드리겠지만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펜티버킥이 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TDD를 통해서 어떤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하면서 생긴 어떤 생산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면 좀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내가 구현해야 될 기능의 목록이 쭉 있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목록이 지나갈 때마다 테스트 구현을 통해서 이미 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어떤 정신이 분산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코드에 훨씬 더 집중하고 플로우 상태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테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효율적으로 버그를 잡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드 변경, 그러니까 특히나 리팩토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오른쪽에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듈러한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테스트 자체가 좋은 어떤 설계를 강제하거나 보장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테스트하기 어려운 코드라고 하면 싱글 리스폰시빌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직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게 짜지 않는 것은 생산성이 저하된다라고 해도 조직을 위해서도 테스트 코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의 예를 들어보면 구글에서 자주 얘기되는 게 QA doesn't scale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스케일러빌리티가 없다. QA라고 하는 거는 사람 손으로 하는 QA는 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구글이 그 요소에서 굉장히 숙련되고 훌륭한 QA 엔지니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의 모든 케이스를 인력으로 커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특정 기능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각 기능별로 언어별로 베리에이션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능적인 베리에이션까지 생각하면 인력으로 앱의 모든 부분을 테스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화된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협업을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내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해야 될 일들은 언젠가는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뭐 몇 개월 뒤에 나는 사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코드를 다시 보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코드 오너 내지는 원작자가 아니더라도 코딩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보면 그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 특정한 함수들이 어떻게 분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하는 의도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코드를 코드를 수정하거나 할 때 같은 경우도 수정하는 의도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추가하고 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 코드 리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리뷰하는 것도 굉장히 테스트 코드를 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수정을 했다고 해도 테스트가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고쳤구나 라고 금방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의 테스트 정책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높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000줄의 코드가 있는데 테스트 코드가 그 중에 900줄을 실행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테스트의 커버리지는 90%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기능을 내가 구현한 코드들 중에 테스트가 커버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리고 테스트에 더 중요하게 얘기할 때 그 비욘세 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뭐냐면 비욘세의 그 대표적인 곡 중에 싱글 레이디스의 가사에 나오는 가사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의미를 의역을 하자면 테스트를 만드는 그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코드에 대해서 테스트도 짜는 게 충분히 짜주는 게 예의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짜는 사람이 의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관되지 않는 외부 시스템의 변화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의 코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테스트는 다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테스트를 잘못 짠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 코드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그 코드를 보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원작자가 반드시 그 더 정교한 테스트 코드를 나중에라도 작성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잠깐 그래서 코드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테스트 커버리지는 오로지 스몰 사이즈 테스트로만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도 다 어떤 유닛 테스트, 맨 하단에 있는 유닛 테스트 내지는 스몰 사이즈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해도 적은 사이즈 테스트로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짧게 실기계 테스트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실기계 테스트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성 내지는 호환성 테스트라든가 성능 테스트, 그래서 디바이스에서밖에 못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거고, 반대로 어떤 유닛 테스트로 하기 위한 것을 테스트로 빼기 위해서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는 한 JVM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실행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 시뮬레이트에서 하고 실기계 테스트할 때 이런 걸 고려할 것을, 그리고 실기계 테스트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를 저희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거.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외부 서버에 대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일단은 로컬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해 놓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프로토버프, 그러니까 gRPG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 테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하기 위한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듣고 나서 무슨 소리냐, 지금 유닛 테스트에서 동작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선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또 어떤 피처 리퀘스트 같은 걸 넣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추가해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안드로이드 X 테스트 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화면을 회전시킨다든가 아니면 앱을 다시 특정 액티비티를 재시작한다든가 하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시나리오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성능도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좀 사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가, 어떤 파트를 구현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한번 난이도별로 그리고 어떤 시간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1단계는 가장 독립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쉬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송금해야 되는 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내부적으로 또 환율 계산을 위한 어떤 계산 로직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를 들면 DB에 쓴다든가 서버 콜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과 독립돼 있어서 동작할 클래스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만들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하는 캔드백이 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입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어떤 독립적인 모듈들이 굉장히 코드의 프로젝트 여러 부분에서 공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사실 실제로 어떤 버그가 일어나거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른 곳과의 연관성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더 도움이 되는 어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 의존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도 많이 생기는 어떤 실패 사례들이, 첫 번째가 의미 없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거나, 그러니까
테스트할 가치가 없는 테스트들, 그냥 통과하는 것들을 작성한다든가,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테스트를 해버린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과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버그가 생겼을 때, 아니면 혹시 가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버그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장애가 발생했거나 버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문제가 된 플리캐스트, 물론 저희가 플리캐스트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 그 일반적인 용어니까 플리캐스트 부분을 찾아내면 그걸 바로 롤백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전제로는 그 잘 짜여져 있는 프로세스와 규율이 갖춰져 있다라고 전제 아래에서겠죠. 그래서 구글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꽉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슈 트래커, 예를 들면 지라 같은 데다가, 저희가 지라 쓰진 않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슈를 올리고 그거에 1대1 매치가 되는 PR을 올리고 리뷰를 받고 한 명 이상의 리뷰를 받아서 올린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PR의 사이즈는 충분히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의 기능이 격리될 만큼 작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는 문제가 생길 때 버튼 2번만 누르면 바로 롤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일단 문제가 해결됐죠. 그 다음에 해결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기능을 넣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PR의 장애를 어떻게 하냐면, 장애를 재현하기 위한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러면 물론 그 테스트는 페일 되겠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성공할 때, 시킬 때까지 테스트 코드를 코드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성공하면 다시 PR을 올려서 그 커밋 머지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해서 구현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의존성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문제가 결국 있죠. 그래서 시컬라이트라든가 이제 서버콜을 하는 경우라든가, 그외에 그 어떤 다른 모듈에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하는가인데, 사실 주로 잘못된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작년에도 사실 이 부분을 잠깐 거론하긴 했었는데요. 목은 어떻게 보면 모킹을 하는 건 거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관계에 있는 진짜 코드를 사용하는 거. 진짜 코드를 사용하되, 예를 들면 그 SQLite라고 하면 인메모리 DB에서 쓰는 걸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진짜 코드를 그대로 쓰는 형태,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격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코드가, 예를 들면 어떤 코드가 실패를 냈다고 하면 실제로도 문제가 있는 코드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능이 문제가 있는데 코드가 예를 들면 그 모킹으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코드는 반드시 실패해야 되고, 문제가 없는 코드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얼 코드가 필요하고요. 피치 못할 경우라면 페이크를 이용하는, 그래서 그 코드와 거의 비슷한 로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 코드를 사용하는 게, 물론 그 페이크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다 단위 테스트가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유의 광고에 불가능할 때 모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힐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작년에 사실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힐트도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대거를 단순히 어떤 랩핑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특정 의존성들을 테스트를 용도라든가 다른 용도로 분기시키기 위해서 만든 용도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도와주기 위한 용도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모킹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모킹이랑 쓰면 안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모키토라든가 어떤 목이라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목을 쓰기 전에 충분히 실제로 리얼 코드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냐면, 매처를 충분히 활용할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로볼렉트릭이나 이제 에스프레소 안에 빌트인으로 돼 있는 어떤 매처들도 많이 있고, 그 행크레스트나 투스 같은 매처들인데,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타입 세이프티를 같이 보장할 것이 저희의 저희가 구글의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런 방침들, 코드를 쓰는 거에 대한 방침인데, 이거는 제가 블로그로 따로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틈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의 콜의 API에 관련된 걸 절대로 모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로볼렉트릭이 있어요. 그래서 로볼렉트릭에서 예를 들면 잘하는 실수가 컨텍스트를 모킹해서 컨텍스트에 있는 특정 메소드를 모킹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볼렉트릭을 이용하면 컨텍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 예를 들면 특정 퍼미션을 할당한다든가
뭐 화면 그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바꾼다든가 뭐 오디오 리소스를 듣는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그 로보일렉트릭을 통해서 로보일렉트릭 원래는 사실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유명한 이제 피보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오픈소스였는데 지금 현재는 구글이 적극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뭐 로보일렉트릭과 연계해서 어떤 프레그먼트를 사실은 한 2년 반쯤 4년쯤 전만 해도 어떤 그 프레그먼트를 테스트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게 불가능했었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라이프 사이클 제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은 기능 개선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넣고 적극적으로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능 문제도 사실 좀 있었는데 저 구글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한 2배 정도 가까운 성능 향상이 있었고 이 기능 향상을 차기 버전의 오픈소스에 적용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을 때 한 가지 이제 미싱 블럭이 더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코드의 유지 보수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전에 잘 돌아갔던 코드가 어느 순간 페일이 돼서 이걸 다시 고쳐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테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테스트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떤 게 충분히 좋은 테스트인가가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개념 브리틀 테스트. 그래서 브리틀 테스트는 깨지기 쉬운 테스트죠. 그래서 테스트가 견고하지 못하면 깨지기 쉽고 애초에 테스트를 그래서 잘 짜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원칙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unchanging 테스트, 한 번 짜져 있는 테스트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 그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사례 조건에 의해서는 테스트는 절대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애초에 변경되지 않도록 테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이어서 첫 번째가 이제 그 리팩토링이죠. 그래서 어떤 기능의 구현이라든가 원래 만들었던 기능의 의도가 변경되지 않은 채로 예를 들면 함수 이름을 바꾼다든가 함수를 하나를 두 개로 분리하거나 두 개를 하나로 넣는다든가 하는 경우에 리팩토링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코드의 의도나 기능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테스트 수정하면 안 돼요. 수정이 될 필요가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새로운 피처가 생긴다고 해도 새로운 피처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피처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피처에 영향을 줄 리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버그픽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그픽스도 기존의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코드를 의도대로 동작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기존의 의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만들었던 행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테스트 코드를 먼저 변경하고 그리고 코드도 원래 실 코드도 바뀌는 형태로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한 7, 8가지 정도의 이디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만 여기 다뤄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퍼블릭 API를 이용한 테스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잠깐 한번 코드를 보시면 송금을 하는 코드입니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송금 내용이 밸리드하다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밸리디티를 체크하는 것들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밸리디티를 이 송금 자체가 밸리드한가 아닌가를 조건에 대해서는 외부에 감춰놓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랬는데 이걸 테스트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특히 밸리디티를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쉽게 하는 그 실수가 어떤 거냐면 이거 아까 방금 프라이빗이라고 돼 있던 거를 그냥 퍼블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테스트할 수 있죠. 그래서 테스트를 빨리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받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기능의 의도를 테스트를 이유로 망가뜨리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라이빗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들이 편하긴 하지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퍼블릭 함수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아까 했던 것들과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함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블랙박스라고 생각하고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아까 is vali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 안 동작하는가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면 이런 걸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50원, 20원을 넣었는데 100원을 벌으려고 하면 물론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50원, 20원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커블릭 함수를 통해서 아까 isValid라는 함수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도 이 의도가 잘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valid 함수가 확장되거나 바뀐다고 해도 테스트 코드가 바뀌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개가 그 테스트 코드는 완결성을 가져야 되고 간결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테스트라고 테스트의 컨디션, 테스트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를 뭘 테스트하느냐. 그래서 expected 값이 있죠. 그래서 기대하는 값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값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설정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 함수의 이름을 보면 캘큘레이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덧셈을 하는 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덧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지금 환경 설정들이 마구마구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테스트가 예를 들면 캘큘러스 엔진을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덧셈이 되는 걸 테스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정보들인 거죠. 이 테스트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테스트 행위 자체를 지금 여기서 실행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이제 테스트를 이제 헬프 함수를 만들어서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본문만 보고 나서는 여기서 무슨 행위라는지가 감춰져 있죠. 그래서 결과가 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결성과 간결성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 완결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테스트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 본문만 봐도 모두 알고 정보를 모두 갖고 있어서 이 본문만 봐도 이 테스트가 할 수 있는 조건, 테스트를 위한 조건과 실행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컨사이스는 어떤 거냐면 반대로 이 테스트를 이해하는 데 불필요한 내용은 모두 다 감춰야 돼요. 여기서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new calculator라고 하는 헬퍼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캘큘레이터 생성에 관련된 어떤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감춰져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2와 3을 더한다라고 하는 캘큘레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블로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소드, 이것도 굉장히 쉽게 오해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테스트를 구현하게 되면 메소드 단위로 구현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결과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의도된 대로 내가 만든 기능이 동작하고 있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메소드를 위한 테스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를 위한 코드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지금 그래서 트랜잭션 리절트를 화면에 보여주는 건데 메시지도 보여주고 뭐 조건에 따라서는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가 결과적으로 자 이런 메시지가 보여, 이런 메시지가 보여 라고 하는 식으로 결과를 테스트하게 되면 나중에 메시지가 바뀌었다든가 하면 이게 결국 이 내용도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테스트 메시지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이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UI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따로 얻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가 의도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거 아니라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조건에 넣은 것들도 이제 썸 아이템이 있고 뭐 3달러가 들어갔을 때 아이템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 하나하나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이 메소드가 갖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만 테스트하는 형태로, 그리고 나중에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메시지가 아까도 원칙을 말씀드렸죠. 이 기능에서 새로운 구현이 추가된다고 해도 아니면 의도를 해치지 않고 다른 부분이 바뀐다고 해도 테스트가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테스트에 로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사실 이건 예제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애교라고 봐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덧셈이라고 하는 예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앨범에다가 스트링을 더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간단한 예에서도 의외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사실 이 URL의 끝에 슬래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헷갈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처럼 그 예측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좀 보기 안 좋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드코딩 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결과는 하드코딩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직이 들어가서 이 테스트 안에서 어떤 버그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그 코딩에 대한 중요한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코드에서는 드라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Don't repeat yourself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코드가, 아니면 같은 일을 하는 코드가 여기저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 코드는 사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리팩토링을 통해서 합치거나 뭐 병합하거나, 그 말이고요. 네,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그 테스트 자체가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 그 테스트 안에, 그 하나의 테스트 바디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 테스트에 대한 모든 내용이 그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중복을 허용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여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테스트가, 비슷한 종류의 테스트가 크리에이트 유저하고 그 다음에 유저에서 어떤 그 밸리디티를 체크하고 하는 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반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유저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여기 보면 아래에 보면 이제 테스트를 위한 헬퍼 함수들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하면 테스트 줄수는 명백히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것만 봐서는 테스트가 뭘 하는지가, 어떤 조건으로 테스트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밸리디티를 어떤 거에 대한 밸리디티를 체크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약간 중복 코드들이 발생하지만 명백하게 지금 일반 유저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유저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저의 밸리디티라고 하는 거는 레지스터드 유저가 트루이냐 폴스인가를 통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만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충분히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커맨드 클릭해가지고 여기저기 타고 들어가가지고 볼 필요가 없이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있고, 그래서 버그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훨씬 적고, 다른 사람 유저가 하기도 굉장히 편한 그런 코드가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좀 아쉽지만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지금 발표 슬라이드는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미 책으로 다 출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구글의 테스트 파트에 보면 테스트 원칙이라든가 구글러들은 어떻게 테스트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이 공짜로 풀려 있거든요. 그래서 PDF로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고, 제가 듣기로는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쯤에는 한글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에서의 어떤 테스트를 위한 내용들이 또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테스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테스트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몇 주에 한 번씩,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거의 매주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일부러 보여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도 종종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 내용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테스트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Q&A가 있으시면 나중에 기도나 다른 곳을 통해서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